설 연휴 숙제 이제 인터넷 아니죠, 유튜브죠, 그죠? 네, 강의를 찍을 거고 20문제씩 해서 7편 총 140문제 찍을 거고요. 뭐 추가로 시간이 좀 더 되면 140번서부터 150번까지 따로 문제를 여기다가 띄워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편당 한 뭐 10분에서 15분 정도씩 될 것 같아요. 자, 1번 볼게요. A가 있고요. B가 있습니다. B가 이렇게 있는데 A 교 B의 모든 원소의 합이에요. A 교 B. A 교 B라는 것은 A랑 B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으면 위치로 따졌을 땐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얘는 소속이 A 소속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B 소속이기도 한 그런 원소들이죠. 그죠? 그러면 소속이 같은 거는 1하고 이제 3이 소속이 같습니다. 그죠? 1은 A에도 들어있고 B에도 들어있죠. 그죠? 그리고 3도 마찬가지 A에도 들어있고 B에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1하고 3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고요. 모든 원소의 합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하나하나가 원소거든요. 1하고 3 더해서 정답 4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죠. 자, 2번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2번도 똑같은 문제인데 안에 있는 원소만 좀 바뀌는 거죠. 그죠? 이거를 왜 똑같은 문제를 이렇게 냈나?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원리를 잘 이해를 하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이 프린트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린트 자체는 아주 기본입니다. 아주 기본. 정말 이거를 모르면 안 된다 하는 내용들 그런 것들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겹칠 수 있죠. 그죠? 자, A랑 B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부분은 2번이죠. A랑 B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부분은 2하고 3 이렇게 됩니다. 2하고 3. 그죠? 그러면 2하고 3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그러면 어디에 들어있냐? 1, 6은 여기, 그 다음에 5는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A 원소, A 교 B의 원소의 합은 두 개 더하는 거죠. 그죠? 더하면 뭡니까? 5 이렇게 마무리 되겠습니다. 그죠? 이번에는 3번은 뭐냐면요. 교집합이 아니고 합집합이에요. 합집합. 합집합이라는 것은 영역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냐? 합집합의 영역으로 따지면 합집합의 영역으로 따지면은 아니 뭐야 이거? 합집합의 영역으로 따지면은 여기 전체죠. 여기 전체. 그죠? 그래서 이게 A합 B라는 것은 이게 어떻게 써야 되냐면 A랑 B랑 더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A 원소랑 B 원소랑 더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요 가운데 있는 부분은 몇 번 들어가냐면 2번 들어가요. 원소의 합이. 그죠? 맞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빼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빼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거 언제 안 빼냐면 A랑 B가 완전히 떨어져 있는 경우. 이거를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서로소라고 하죠. 서로소. 완전히 떨어져 있는 경우는 구태여 이거를 다시 빼지 않아도 됩니다. 왜? A랑 B만 더함으로 인해 겹치는 부분이 없이 A랑 B가 전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태여 이걸 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겹치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니 존재 안 하네. 이거네 이거. 그죠? A가 1하고 3이고 B가 2랑 3입니다. 그죠? 여기가 1, 3이고 2, 3입니다. 그냥 다 더하면은 1, 2, 3, 4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코마 반드시 찍어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원소의 합은 1, 2, 3, 4 모두 다 더했기 때문에 정답은 10 되겠습니다. 10. 네. 답을 따로 적어 드려야 되나요? 채점을 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은 답을 여기 옆에다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정답이 뭐였냐면 1, 3이었으니까 4죠. 4. 1번이죠. 1번. 그 다음에 2번은 2, 3이었으니까 1번이네요. 3번은 원소의 합이니까 1, 2, 3, 4니까 4번. 이렇게 답은 옆에다가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은요. B-A입니다. 5번은 4번이죠. 4번. 4번이 이제 5번으로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 4번입니다. 4번. 4번은 A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 2, 4 이렇게 되어 있고요. B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1, 3, 4,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3, 4, 5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했었을 때 B-A예요. B-A. B-A는 결과적으로 뭐냐?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었을 때
A를 B에서 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만 남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내가 표현하는 건데 내 표현인데 이게 순수 A라고 합니다. 순수 B. 여기는 이제 순수 A죠. 그죠? 순수 A. 그죠? 순수 A, 순수 B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순수 B예요. 순수 B. 순수한 B만 얘기하는 거예요. 겹치지 않는 깨끗한 B.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냐? 다른 말로 B가 있는데 겹쳐져 있는 부분만 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B에서 뭐야? A랑 B랑 겹쳐져 있는 것을 제외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B가 뭐냐면 겹쳐져 있는 부분이 지금 뭐예요? 1, 4가 겹쳐져 있죠. 1, 4. 1, 4가 겹쳐져 있죠. 이렇게 체크하면서 하시면 좋아요. 여기가 3, 5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4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순수 B는 이제 3하고 5를 얘기하는 거고요. 순수 B 원소의 합은 8이니까 정답은 4번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확인이 되죠. 그죠? 네. 이거를 끊으면서 하세요. 내가 푸는 거랑 똑같이 풀라 하지 말고 잘 모르겠으면 잠깐 끊어서 보고 그리고 하시면 되죠. 그죠? 또 가만히 앉아서 그냥 쭉 보지 말고 선생님의 흐름을 좀 보면서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그래야죠. 뭐 영화 보듯이 뭐 팝콘 여기 옆에다 두고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죠? 펜하고 이런 거 두고 풀면서 해야지. 5번 24 2468 이렇게 되겠죠. 그죠? 2468. 자, 지금 문제가 뭐냐면 A 합 B에서 A 교 B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 A 합 B라는 건 아까 얘기했던 전체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 전부. 여기 전체에서 A 교 B 여기 겹쳐져 있는 부분만 어떻게 이렇게 제거하겠다 이겁니다. 이렇게 제거하겠다. 이렇게 제거하겠다. 그럼 여기죠 여기. 그죠?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러죠. 벤 다이어그램.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기하는 게 굉장히 좋다 이거예요. 그죠? 우선적으로 겹쳐져 있는 부분을 제외하면 2랑 6이 빠지게 될 거고요. 순수 A는 이제 1하고 3이고 순수 B는 4랑 8입니다.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순수 A와 순수 B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1, 3, 4, 8이 이제 원소의 결과물이 되겠죠. 1, 3, 4, 8. 그래서 모든 원소의 합이니까 이거 다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12, 15, 16이 되죠. 16. 그래서 몇 번? 3번 정답 됩니다. 3번. 자, 6번. 지금 차집합 문제가 벌써 연달아서 세 번째 나오고 있거든요. 차집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보시고 문제를 확인하셔야 돼요. 6번 보면은 전체 집합은 9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전체는 1, 2, 3, 4, 5, 6, 7, 8, 9까지 이렇게 9 이하의 자연수. 그리고 A는 뭐냐면요. 3하고 6하고 7이고요. 그 다음에 B는 뭐냐면요. A-4, 그 다음에 8하고 9 이렇게 돼 있는데 A 교 B의 여사건이라는 것은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교 여사건 무조건 이거 뭐냐면 백입니다. 차집합이죠. 차집합. 교집합하고 여사건이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A-B라고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보면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이거 별 한 5,000개 정도 쳐야 되는데 엄청 중요합니다. 잘 나오죠. 집합에서. 이게 이제 6하고 7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A랑 B가 이렇게 있었을 때 이 부분이다 이거죠. 이 부분. A랑 B가 있었을 때 여기다 이거예요. 여기. 잘 나옵니까? 밑에까지. 근데 잘 나오죠. 여기에요. 여기. B가. 그럼 여기 6, 7이 있다 이거예요. 6, 7. 그럼 A는 6, 7이 살아있고 3은 여기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뭐예요? B랑 A가 3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3이 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럼 A는 뭐 7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A의 값을 구하여라. 정답 7입니다. 7. 자, 7번. 아, 20분 넘겠다. 이거 하나 찍는데 20분 넘겠는데요? 보니까 20분씩 잡으면 7편이면 한 3시간 좀 되겠다. 자, 7번. A가 이제 1, 2, 3, 4, 5, 6, 7 이렇게 돼 있고요. B는 이제 1, 3, 5, 7, 9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A 여사건 교 B의 여사건 원소의 개수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게 여기서 이제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할 건데 드모르간이라는 건 뭐냐면은
A 교 B의 여사건 이게 반대를 만들면은 A 합 B 전체 반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대가리 거꾸로 이게 뭐 몸통 거꾸로 얘가 뭐 다리 거꾸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똑바로 있는데 전체를 거꾸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다 이거예요. 전체를 거꾸로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아예 거꾸로 돼 있는 거를 똑바로 세워놓고 전체를 거꾸로 뒤집는 거죠, 그죠? 네. 이거랑 이거는 어떤 거예요? 같은 겁니다. 이게 드모르간이라는 아저씨가 만들어가지고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쓰이고 있는 건데 전체 집합이 뭐냐면 10 이하의 자연수예요. 1, 2, 3, 4, 5, 6, 7, 8, 9, 10. 10 이하의 자연수로. 자, 그럼 드모르간의 법칙을 활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면 어떻게 되냐? 이거 일일이 다 구할 필요 없이 A가 이렇게 있고요. B가 이렇게 있고 전체가 U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A랑 B 겹쳐져 있는 게 뭐예요? 1, 3, 5, 7, 1, 3, 5, 7 이렇게 여기 안에 있을 거고 순수 A는 2, 4, 6 순수 B는 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봐. 1, 2, 3, 4, 5, 6, 7, 8 어디 갔어요? 8 여기 있겠죠. 9, 10 어디 있어요? 10 여기 있겠죠. 그죠? 바깥에 있는 거. A랑 B 합친 게 아닌 겁니다. 이것들이 아닌 거. 반대. 8하고 10이죠. 그죠? 8하고 10. 그래서 원소의 개수는 몇 개? 2개 이렇게 되겠죠. 이게 몇 번이었냐면 7번입니다. 7번. 7번은 2개. 이렇게. 이건 왜 문제 화살표 또 쳤죠? 여기 2번. 여기 2개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8번. 이제 연산은 끝났습니다. 이제 8번은 새로운 단원인데 8번 보시면은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랑 B가 있는데 A가 B 속에 속해져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A가 어떻게? B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죠? 수트를 잘 접하지 않은 학생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보면은 A랑 B가 겹쳐져 있는 건 뭐예요? A가 되겠죠. 그죠? A가 지금 B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전제 조건에 의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A랑 B 합치면 뭡니까? A랑 B 합치면 B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A에서 B를 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A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B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B를 빼는 거예요. 그냥 B를 뺀다는 얘기는 B가 없어지는 거죠. 그죠? B 삭제. A가 어디 있어요? 없죠. 아무것도 안 남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 이 사건을 대우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A가 B 속에 들어가 있다를 거꾸로 얘기하면 B가 아닌 것이 A가 아닌 것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게 이제 대우입니다. 대우. 이게 가정 결론이라고 하면 가정이 결론 속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대우는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 2, 3, 4, 5번이 다 되는 말이고 몇 번이 지금 문제 없냐면 3번은 없어요. 그러니까 A 교 B가 지금 뭐예요? A 교 B가 A 아닙니까? A. A랑 B가 겹쳐져 있는 게 이제 A잖아요. A랑 B가 겹쳐져 있는 부분은 A예요. 그죠? 그럼 A랑 B가 겹쳐져 있는 부분이 A인데 A가 아닌 것하고 B가 아닌 것은 엄연히 틀리죠. 그죠?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었을 때 전체 집합이 U라고 하면 A가 아닌 것은 이 바깥 부분 전부를 의미하는데 B가 아닌 건 요만큼만 의미하잖아요. 그죠? 같지 않죠. 그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정답. 다음으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9번 문제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9번 문제에서 뭐가 나왔냐면요. 딱 이 문구가 나왔어요. 어떤 문구가 나왔냐? 바로 이게 나왔습니다. 9번에서 이게. 그죠? 그러니까 문제를 앞에 문제를 풀고 뒤에 문제를 연관져서 계속 푸셔야 돼요. 연산을 계속 보셔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A랑 B가 겹쳐져 있는 게 A래요. 그럼 결과적으로 A가 B 속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고 A는 지금 뭐가 돼 있냐면 A는 2랑 2A 플러스 3이 있고 이제 B는 뭐가 있냐면 5, 7A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돼 있다는 게 얘기예요. 그죠? 그럼 얘가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얘 2가 있나 없나 확인을 해봐야 돼. 얘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이 원소가 여기 안에 있어야 되거든. 지금. 그러니까 A가 어떻게 B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맞죠? 자, 근데 지금 2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2가 있어요, 없어요?
2가 없죠. 그럼 얘를 뭐 억지로 2로 만들어줘야 돼. 즉 a제곱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넘기시면 어떻게 되냐? a제곱은 위로 4가 됩니다. a제곱이 4라는 건 뭐예요? a는 2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마이너스 2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얘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마이너스 1이 없죠. 그러면 꽝이에요. 이거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a가 2라고 했었을 때 어떻게 되냐? 4 플러스 3이니까 7 딱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2, 7 얘가 2가 되면 2, 7 이렇게 되는 거예요. 2, 7, 5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a는 뭐가 된다? 플러스 2가 정답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9번 문제 플러스 2가 된다. 4번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죠? 10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10개씩 끊어야 되겠네요. 시간 굉장히 오래 걸리네. 20개씩 못 끊겠습니다. 10개씩 끊겠습니다. 10개. 10개 16분, 17분 정도 나오네요. 그죠? 그 뒤에는 더 어려울 텐데. 큰일 났습니다. 그죠? 10번. 전체 집합이 1, 2, 3, 4, 5, 6인데 A가 이제 뭐냐면요. 1, 2, 3 하고 A랑 겹쳐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1, 2, 3하고 A랑 겹쳐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1, 2, 3하고 A는 겹치지 않아요. 그러면 A는 1, 2, 3을 갖고 있지 않으면 1, 2, 3이 원소가 아니다. 그러면 원소가 될 수 있는 건 뭐 있다? 4, 5, 6 중에 선택하면 된다 이거죠. 그죠? 그런데 이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이걸 공집합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4만 있어도 되고요. 5만 있어도 되고요. 6만 있어도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4, 5가 있어도 되고 5, 6이 있어도 되고 그 다음에 4, 6이 있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4, 5, 6 이렇게 3개가 다 있어도 상관없죠. 그러면 토탈 몇 개입니까? 총 8개의 부분집합을 가질 수 있죠. A가 될 수 있는 것은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8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당 선택권을 몇 개씩 주면 되냐? 2개씩 주면 됩니다. 2개씩. 얘네들은 아예 선택의 가치가 없어요. 지금 안 갖고 있다고 했으니까 A랑 얘네랑 겹치는 게 없다고 했으니까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네 선택권 2개씩이니까 2개가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2에 3승해서 몇 개? 8개 이렇게 그냥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 안 하고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 지금 같은 경우는 10번 같은 경우는 8개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마무리하면 되는데 만약에 공집합은 아니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소가 반드시 하나는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면 요거 하나 빼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정답이 8개 이렇게까지 해서 10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 A가 1, 2, 3, 4, 5고 B가 이제 1, 2예요. 근데 X는 B를 갖고 있대. 그러니까 1하고 2는 갖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A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1, 2, 3, 4, 5는 X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X는 이거를 갖고 있고 이 바깥으로 넘어갈 수 없어. 그러면은 1, 2는 무조건 있어야 되니까 선택권이 없고 3, 4, 5는 여기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 2, 3 이거 된다고요. 1, 2, 3, 5 이것도 돼요. 그죠? 이런 식으로 쭉 따지는 겁니다. 이러면은 몇 개가 되냐면 얘네 선택권 2개씩 있으니까 2개 곱해서 2의 3승이니까 8, 8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어보세요. 모르겠으면 1, 2만 있어도 돼요. 1, 2, 3, 4, 5가 다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들어가도 상관없죠. 그죠? 그래서 집합의 개수 이거 8개 이렇게 됩니다. 8개.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보면은 이게 조금 복잡하죠. 그죠? 12번 보면 A 합 B 그 다음에 교집합 A 교 B의 여사건이 이걸 P라고 잡았고요. 그죠?
전체 집합 1, 2, 3, 4, 5, 6, 7 이게 들어가 있고 x는 전체 집합 1, 2, 3, 4, 5, 6, 7 1, 2, 3, 4, 5, 6, 7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 뭐 이렇게 중괄호 있겠죠, 그죠? 그러면 A랑 B 합친 게 뭐냐면 A랑 B 합친 게 1, 2, 3, 4, 5가 되고 봐 교집합 여사건이니까 빼기 A 교B입니다. 빼기 A 교B A 교B는 A랑 B가 겹쳐져 있는 건데 A랑 B가 겹쳐져 있는 게 2, 3이에요. 2, 3 2, 3을 제외하면 X는 뭘 갖고 있다? 1, 4, 5를 갖고 있습니다. 1, 4, 5 무조건 1, 4, 5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럼 나머지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개? 4개 있죠. 그죠? 그래서 2의 4승계 여기 하나씩 하나에 2개씩 이렇게 선택권이 있다 이거예요. 그죠? 쫙 곱하면 2의 4승 16개 정답이 됩니다. 그죠? 16개. 자, 그 다음에 이게 문제가 촘촘하게 있다 보니까 내가 보다가 문제를 위아래를 헷갈릴 수가 있어. 그러면 그런 거는 이제 참고를 하셔서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나한테. 네, 이렇게 체크하면서 하고 있긴 한데 그러면 13번은 x 합 a가 이제 x고요. x 교 b의 여사건이 이제 x입니다. 이 뭘 의미하냐? x랑 a랑 겹쳐 있는 부분 합쳐지면은 x랑 a랑 합쳐지면 x가 된다는 얘기는 a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b가 아니라 x죠, 그죠? x. a랑 x랑 합치면 a랑 x랑 합치면 뭐가 돼요? x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a는 뭐 x를 갖고 있는 이런 형태가 될 거고요. 이게 뭐냐면 x에서 b를 뺀 게 x가 된다는 얘기는 x에서 b를 뺐다는 건 뭐예요? x랑 b랑 겹쳐져 있는 걸 뺀 거야. 겹쳐져 있는 걸 뺐는데 결과적으로 다시 x가 된다는 얘기는 뺀 게 없어. 뺀 게 없다라는 건 뭐예요? x에서 b를 뺐는데 뺀 게 없다라는 것은 x랑 b가 어떻게? 이렇게 겹쳐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a는 여기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x는 a를 갖고 있고 x랑 b는 겹쳐져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x는 1하고 2를 a가 1하고 2니까 1하고 2를 갖고 있어야 되고 3, 4, 5는 있으면 안 됩니다. 어디? 전체에서. 그러면 1, 2 갖고 있어야 되고 3, 4, 5는 있으면 안 되니까 선택권이 몇 개만 남아 있습니까? 3개만 남아 있죠. 그죠? 2, 2, 2개 해서 2의 배승 3승계 8개 이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13번은 8개예요. 아, 겨울인데 난로를 안 틀고 강의를 찍으니까 추워 죽겠네. 난로를 좀 틀고 와야 될 것 같은데. 14번. 갑자기 기침이. 14번 2, 3, 4, 5, 6 기름이나 전기가 가까워서 안 튼 건 아니고요. 귀찮아서 안 들었어요. 귀찮아서. 너무 불쌍하게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2, 4, 6, 8, 10 이렇게 그죠? 14번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랑 B가 겹쳐져 있는 부분에 N 넘버라는 거는 개수입니다. 개수. 그죠? 그러면 겹쳐져 있는 건 뭐예요? 2, 4, 6이죠. 2, 4, 6. 그죠? 개수 몇 개? 3개 이렇게. 그래서 3개가 몇 번이냐면 3번 이렇게 됩니다. 3번. 15번. 이제 이게 좀 옛날 문제인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좀 그려서 이런 서술형 문제를 풀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고2 전국연합평가 25번이죠. 그죠? 2016년도. 고3 문제는 안 나와요. 뭐. 어느 학교 56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동아리 A, B의 가입 여부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 이번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볼게요. 두 동아리 A, B 중에 적어도 한 곳은 가입했다라는 것은 A랑 B가 합치면 56명이라는 거예요. A 그 동아리, B 동아리에 합쳐져 있는 애는 56명입니다. 전부 다 동아리에 가입을 한 거죠. 그죠? 그럼 두 동아리 A, B에 가입한 학생의 수는 35명. 그 다음에 27명입니다. 그죠? 근데 봐봐. 내가 아까 얘기했죠. A 합 B는 뭐라 그랬어요?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교비라고 했어요. 맞죠? 겹쳐져 있는 부분을 한번 빼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거 56이죠? 얘가 35죠? 얘가 27이죠? 두 개 더하면 몇이에요? 62잖아. 그죠?
62가 56이 돼야 되니까 몇을 빼야 돼요? 62가 56이 돼야 되니까 몇을 빼야 돼요? 6을 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벤 다이어그램 A가 있고 B가 있는데 여기가 6이다 이거예요. 6. 그럼 여기 몇 명? 29명. 여기 몇 명? 21명.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그럼 A에만 순수 A 몇 명이냐? A에만 29명. 개수 29명. 이렇게 되는 겁니다. 확인되셨죠? 그죠? 그래서 몇 명이냐? 29명.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5번까지 하면서 우리가 집합이 끝났습니다. 집합이 끝났어요. 집합이 끝났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명제에 들어간다. 명제. 자, 16번. x가 a면 16번. x가 a면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7이 0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x가 0이다, x가 a면, x가 a라면 여기다 a를 대입하면 식이 성립한다는 얘기야. 즉 a제곱 플러스 6a 마이너스 7이 이제 0이다라고 하는데 a로 이제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그죠? 7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죠? 그럼 a 플러스 7이 하나 있고 a 마이너스 1이 있어서 a는 마이너스 7하고 1 이렇게 두 개 나옵니다. 근데 A가 이제 양수인지 음수인지 얘기를 할 거예요. 그죠? 양수 A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몇 번? 1번 마무리 되겠습니다. 그죠? 자, 7번 문제 볼게요. 7번. 17번이죠. 17번. 그죠? 17번. P가 있는데 P는 x 플러스 2,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4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때 not P, P가 아닌 것, not이라는 것은 요소로 바꾸는 건데 지금 not이 들어갈 수 있는 건 좀 이따 not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거예요. not은 같지 않다가 같다로 바뀝니다. 그죠? 그러면 not P는 뭐냐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가 뭐다? 0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x는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2랑 4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얘는 0이 아니다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랑 4가 아닌 거야. 근데 얘는 0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랑 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영역이 있으면 A가 있으면 이거는 not A입니다. not A. 뭐 조건이기 때문에 소문자 써야 되는데 병신에서 대문자 썼는데 not A예요. not A. A가 있으면 not A가 있다. 만약에 집합으로 따지면 A가 있으면 A가 아닌 것. 여집합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죠? not A. 반대. 이것이 아니다, 이것이다. 이렇게. 그죠? 그럼 양수 A의 값을 구해야 양수 A의 값은 뭡니까? 4죠. 그죠? 10대 4. 그러면 진리집합을 구하시오. not A의 진리집합. 양수. 내가 위에 문제 보고 얘기했어요. 16번. 잘못 얘기했습니다. 17번은 진리집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진리집합은 마이너스 2랑 4 둘 다 됩니다. 그죠? x는 마이너스 2랑 4 둘 다 돼요. 그래서 정답은 요게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17번은 마이너스 2랑 4가 들어가 있는 거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 18번 보시면은 not입니다. 또 not 봐봐 not의 요소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 지금 18번은 P가 이게 x-1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not P는 0보다 큰 거잖아. 그러면 x-11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0보다 작다. 0보다 작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0하고 11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0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거 0이 된다고 생각하면 0하고 이제 11 이렇게 두 개 있는데 0보다 작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0보다 크고 11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 이거를 이제 학생들이 원리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이게 x랑 x-11 둘 중에 누가 더 큽니까? 얘가 더 크죠. x가 더 크잖아요. 얘 11을 뺀 거니까 그죠? 그러면 음수가 돼야 돼요. 0보다 작은 거 음수. 음수라는 건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곱해져서 나오는 게 음수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둘 중에 누가 플러스가 돼야 돼요? 얘가 플러스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가 돼야죠. 그러니까 x는 플러스가 되고 x-11은 마이너스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11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x는 11보다 작겠죠. 그리고 x는 뭐보다? 0보다 크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0보다 크고 11보다 작은 거 뭐 있어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해서 몇 개? 10개 됩니다. x의 원소는 몇 개가 된다? 10개가 된다. 이렇게 정답을 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5번 진행되겠습니다. 19번 19번은 이제 절대값이 나오는 건데 p-4보다 x는 6보다 작다. 4보다 크고 6보다 작다. q 절대값 x-2는 a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절대값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부호에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a보다 작다라는 것은 x-2가 a 칸보다 작고 마이너스 a 칸보다 크다. 요 사이 칸보다 작고 칸보다 작다. 이쪽 작은 쪽이잖아. 칸이 더 넓어지면 안 되고 칸이 좁아져야 작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잘 모르겠으면 그냥 이 분모 그대로 따라가서 이렇게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2, a 사실 이렇게 그냥 외워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그죠? 자 그럼 이거 넘기면 어떻게 돼요? 넘기면 2-a보다 크고 x는 2 플러스 a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게 이게 q입니다. q. 그럼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q. 어디 있냐면 p가 q 속에 들어가는 게 참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된다니까. 여기가 q가 되거든. 그죠? 그럼 여기다 그릴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4랑 6이 있는데 이게 q가 좀 더 넓어야 돼. 2-a a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a의 최소값입니다. a의 최소값. a는 봐봐. 얘는 얘보다 무조건 어때야 되냐면 작아야 돼요. 즉 2-a는 4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야 더 넓게 영역이 쳐줄 수 있겠죠. 이거보다 더 작은 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그죠? 더 작아야 됩니다. 마이너스 4보다. 넘기면 어떻게 되냐? a는 6보다 커야 얘네가 만족시킵니다. 이런 구도가 나와요. 그럼 얘는 a 플러스 2가 뭐보다? 6보다 커야 되겠죠?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그죠? a는 뭐보다? 4보다 커야 됩니다. 둘 다 만족해야 되거든요. 얘는 뭐부터? 4, 5, 6, 7, 8, 9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6, 7, 8, 9,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최소 뭐부터? 6부터 둘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거. 둘 다 만족해야 돼요. 한쪽만 더 작으면 안 돼. 둘 다 영역이 벌어져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값은 뭐다? 6이다. 이렇게 19번에 6, 2번입니다. 2번. 마지막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는 체크해 둡시다. 20번 문제는 뭐냐면요. 조금 복잡해서 이거는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현장 강의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드릴게요. 이거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번은 수업 시간에 진행하는 걸로 마무리를 할게요. 이렇게 조금 어려운 것들은 좀 적어뒀다가 수업 시간에 현장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문제 정도 될 거예요. 이렇게. 네,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은 P가 Q의 필요 조건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필요 조건이라고 하면 충분 조건은 정방향 화살표가 되거든요. 이게 충분입니다. 충분.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하면 P가 어떻게 Q 속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필요 조건은 역방향입니다. 이게 필요예요. 필요 조건. 그러면 Q가 어떻게 돼 있어야 되냐면 P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이게 이제 정답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Q가 P의 필요 조건, P가 Q의 필요 조건이라는 얘기는 이제 Q가 이제 x-3이 0인데 이게 P가 이제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a다. 이렇게 된다 이거죠. 마이너스 a다. 0 이렇게. 이거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네, x가 3이란 얘기예요. Q는 x가 3이에요. 그럼 x가 3이란 얘기는 x가 3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고 3을 여기다 넣으면 식이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9, 3의 제곱이니까 9 플러스 3 넣으면은 뭐예요? 6이죠. 마이너스 a 이게 0이 된다 이겁니다. 즉 a는 뭐가 돼요? 15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 15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겁니다. 1번이네. 1번. 1번. 자, 22번. P가 not Q 속에 들어가 있고 R은 Q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참이래요. 이제 여러분이 대우 조건을 안다는 전자의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봐봐. P가 Q 속에 not Q 속에 들어가 있고 R은 이제 Q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연결고리가 뭐냐면 이 Q가 이제 연결고리가 됩니다. 그죠? Q가 연결고리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Q로 이제 P랑 R을 연결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거를 이제 대우 조건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not Q가 이제 not P 속에 들어가 있다, not R 속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가 자리가 바뀌면서 R이 not R로 이렇게 얘가 not으로 바뀌고 얘가 not으로 바뀌는 거 이거 대우라고 합니다. 그럼 얘네 둘이는 같은 거예요. 외우세요. P가 Q 속에 들어가 있다. 대우 조건은 not Q가 not R 속에, not P 속에, Q가 not P 속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게 이게 대우 조건입니다. 이게 같은 거예요. 그러면 P가 not Q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not Q가 not R 속에 들어가 있다. 이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맞게 되는 거죠. 이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성립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이 두 개의 조건을 묶어서 이렇게 하나를 만들면 P가 어떻게? not R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정답. 근데 문제 보면은 답이 이게 없어요. 뭐가 있냐면 이것의 대우 R이 어떻게? not P 속에 들어가 있는 거. not은 없어지고요. 없던 건 새로 생깁니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냐면 1번이 또 정답이 됩니다. R이 어떻게? not P 속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1번이 정답이 되게 되는 겁니다. 23번. 23번 보면은 P가 Q 속에 들어가 있고 P가 P 속에 아니죠. P가 Q 속에 들어가 있고 Q는 어떻게? R 속에 들어가 있다. 이게 참이에요. 그러면 P가 지금 Q 속에 들어가 있고 Q는 이제 R 속에 들어가 있는 거. 요런 모양의 벤 다이어그램이 성립이 됩니다. 자, 1번 보면은 P가 어떻게? R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데 P가 R 속에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럼 1번 기억은 맞는 겁니다. 니은 보시면은 기억. 니은 보시면은 P랑 Q랑 합쳐진 게 이제 R이 아닌 것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데 P랑 Q랑 합쳐지면 뭐냐면 Q예요. Q. 그러면 Q가 R 속에 들어가 있는데 Q가 R이 아닌 것 속에 들어가 있다. 이건 틀렸다 이거죠. 이건 틀렸다 이거죠. 그럼 디귿 보면은 P가 아닌 것은 R이 아닌 것의 교집합이 어떻게? Q가 아닌 것 속에 들어가 있다. 자, 이 디귿에 좀 집중을 해봅시다. 디귿 문제를 보면 이게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P랑 R이랑 합친 거니까 R이죠. R. R이 아닌 것은 어떻게? Q가 아닌 것 속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거를 조건으로 나타내면 not R이 어떻게? not Q 속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걸 대우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거라 했죠. 대우는 Q가 어떻게? R 속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돼요. 지금 Q는 어떻게 돼 있어요? R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맞죠. 그죠? 그러면 디귿은 뭐다? 참이다. 그래서 기억 디귿이 참이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 23번에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러면 4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4번 문제. 조금 더 빨리 풀 수도 있긴 한데 조금 더 빨리 풀면은 무리가 될 것 같고 2x 플러스 x분의 8이 뭐보다 크냐면요. 이게 산술기하식이라고 해가지고 a 플러스 b는 무조건 뭐보다 크냐면 2루트 a b보다 커요. 무조건. 이건 무조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절대부등식이라고 그래서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그럼 얘를 a라고 잡고 얘를 b라고 잡으면 얘는 무조건 뭐보다 크냐면 얘네 둘이 곱한 거
이거보다 무조건 큽니다. 무조건 커요. 그럼 얘네 약분하면 뭐 돼요? 루트 16 되죠. 루트 16. 루트 16은 뭐예요? 4 아닙니까? 루트 16은 4. 그럼 이게 4예요. 4. 4이 8이죠. 얘는 뭐보다 크다? 8보다 크다. 그러면 최소 뭐가 된다? 8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25번은 밑에다 쓸게요. 25번. 똑같은 거니까. 4a 플러스 a분의 1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4a 플러스 a분의 1 이 문자 아닙니까? 그죠? 역수로 되어 있는 숫자인데 얘는 무조건 뭐보다 크냐면 이거보다 큽니다. 이거보다 커요. 무조건. 1은 뭐예요? 예외입니다. 왜냐면 산술기하라는 건 곱해져서 이제 역수로 돼가지고 서로 곱해주면 a가 없어지거든요. 그죠? 그럼 4랑 1이랑 곱하면 4죠. 그죠? 루트 4는 2예요. 2, 4.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4보다 큰 숫자야. 4a 플러스 a분의 1은 4보다 커요. 최소 뭐냐? 최소 3이다. 근데 여기 뭐가 있죠? 1이 있죠. 그럼 최소 뭐가 돼요? 최소 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뭐다? 5가 된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고요. 25번에 1번이 정답이고 24번에는 최소값이 8보다 큰 거니까 4가 됩니다. 이렇게 됐죠? 네. 자, 26번. 26번 보면 x가 x를 나타내는 건데 자, 지웁시다. 26번 보면 x가 이제 1, 2, 3, 4 이렇게 돼 있고 또 x가 이제 1, 2, 3, 4 이렇게 돼 있는데 자 f2가 지금 어디로 가 있냐면 4로 가요. 1은 어디로 가요? 3으로 가죠. 3은 1로 가고 4는 2로 갑니다. 그죠? 그러면 f2는 뭐냐면 x가 2일 때니까 이게 뭐예요? 4 이렇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F3은 뭐냐면 F3 3일 때는 1이 되죠. 이게 F3이라는 거 이게 두 번 합성한다는 거예요. F3 3이 1로 가. 이게 1로 가. 그러면 다시 F1이 돼요. 그죠? 1은 어디로 가요? 3으로 가죠. 3. 이 3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그럼 두 개 더하면 뭡니까? 7 정답이 되죠. 그죠? 그래서 몇 번? 5번 마무리가 됩니다. 그다음에 27번. 27번 보시면은 27번 보면은 GF3이에요. 자, fx가 뭐냐면 fx가 x제곱 마이너스 3이고 gx가 뭐냐면 이게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근데 내가 원하는 건 GF3이에요. F3. 그러면 GF3은 뭐냐면 GX에 F3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GX에 F3. 그럼 F3은 뭐냐? X에다 3을 넣는 거 아니에요. 9 빼기 3은 뭐예요? 이거 6이죠. 6. 그러면 이게 6이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G6이에요. G6. 그럼 6 넣으면 어떻게 돼요? 6 플러스 6 마이너스 1은 뭐가 됩니까? 5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X가 6이니까 이게 6이 됐으니까 이것도 6으로 바뀌는 거야. 그죠? 그래서 정답이 뭐? 5. 이렇게 5가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28번. 자, fx가 이렇게 조건부 함수로 두 개로 나와 있습니다. 2분의 1x 플러스 2가 있고요. x제곱 플러스 2가 있는데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자, f-e 이렇게 돼 있죠. f-e. 그러면 이게 뭐냐면 f-e 인데 x가 마이너스 2일 때란 말이에요. 마이너스 2는 이거죠. 이거 0보다 작은 거. 마이너스 2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2니까 요거 1 됩니다. 1. 그럼 결과적으로 다시 F1이 되는 거죠. F1. F1이라는 건 뭐냐면 1은 X가 1보다 클 때예요. X가 0보다 클 때. 1. 1 집어넣으시면 1 플러스 2니까 정답 뭐? 3 이렇게 돼서 28번은 정답이 3번이 되죠. 그죠? 3번. 3이니까. 자, 29번. 29번은 조금 어렵습니다. 29번은요. fx가 뭐냐면 2x-1이고요.
gx는 뭐냐면 x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이때 fga 요게 이제 뭐냐, 이게 5다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게 다시 말하면은 fga예요. ga는 여기다 a 갖다 넣은 거죠, 그죠? a 제곱 마이너스 1. 그럼 f a 제곱 마이너스 1이 뭐 5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f a 제곱 마이너스 1이 이제 5인데, 그러니까 x 값에 a 제곱 마이너스 1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 2 a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게 5가 돼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통째로 여기 들어가면 돼요. 여기 x에 통째로 a 제곱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됩니다. 이게 마이너스 1 이렇게. 이거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2 a 제곱 마이너스 1이 뭐가 돼요? 요게 6 이렇게 되고요. 약분하시면 a 제곱 마이너스 1이 뭐가 됩니까? 3이 돼서 a 제곱은 뭐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a 제곱이 4라면 a는 2가 되거나 마이너스 2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a 양수의 값이 물어보고 있는 거죠. 양수의 값. 그래서 2가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양수는 플러스만 얘기하니까 이거를 이제 갖다 넣는 거, 이거 연습 자주 하셔야 돼요. 자주란다. 자꾸 많이. 자, 30번 x가 있고요. 이제 y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x는 2, 3, 4, 2, 4, 6, 8, 10입니다. 2, 4, 6, 8, 10. 그 다음에 y는 2, 4, 6, 8, 10 똑같네요. 그죠? 근데 내가 원하는 건 f 인버스 2예요. 인버스라는 건 역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살표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인버스는 화살표가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2에서 거꾸로 간다 이거예요. 거꾸로 가면 뭐가 돼? 8이 되죠. 그죠? 거꾸로 반대 방향으로. 그죠? 8은 정답이 몇 번이냐면 4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0번까지 마무리했고요. 지금 막 들어간 부분은 역함수 부분입니다. 역함수.